오늘은 5학년 2학기 사회의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 말의 시대적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려 말에 등장했던 여러 세력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문세족은 고려 후기 지배 세력을 말하는데 대대로 권력이 있던 집안이거나 무신 정권의 자손들 혹은 원의 힘을 이용해서 성장한 계층 등이 속합니다. 점차 이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면서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신진사대부가 있습니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면서 관리가 되었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부패한 권력을 비판하고 사회 문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식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신흥무인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홍건적, 왜구의 침입을 막으면서 성장한 세력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세력들이 성장했던 고려 말에는 나라 내부에서는 권문세족이 횡포를 부려서 백성들이 토지를 뺏기고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고려 외부에서도 홍건적과 왜구 등의 외적들이 계속해서 침입하고 원과 명이 간섭을 하는 등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앞서 말했던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과 같은 새로운 세력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이제 조선이 어떻게 건국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고려 말에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신진사대부와 신흥무인 세력이 같이 고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화도 회군이라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요동정벌에 참여했던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렸던 사건입니다. 반대 세력을 몰아낸 후에 이성계는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 이후 고려의 개혁파와 조선의 개국파가 갈등을 겪습니다. 고려의 개혁파였던 정몽주 등은 고려를 유지하면서도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대로 조선 개국파였던 정도전 등은 고려가 아닌 새로운 왕조를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 이후 토지 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전의 토지 제도보다 관리에게 나누어주는 토지의 지역을 줄이고 지급되는 토지의 종류도 줄인 새로운 토지 제도였습니다. 이 이름을 우리는 과전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을 건국하게 되는데 이성계의 아들인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면서 이성계를 중심으로 하는 세력이 고려를 멸망시키고 새로운 왕조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조선의 도읍을 한양으로 정한 것일까요?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오늘날 서울 지역인 한양으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삼국시대부터 교통이 편리한 곳이고 우리나라의 중간에 있어서 한강을 건너서 물건과 자원을 옮기기에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한강과 넓은 평야가 있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에서는 유교 정치를 하였습니다. 이 유교란 공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유교 정치에 따라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고자 하였고, 따라서 왕과 관리들은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왕은 충성스러운 신하를 뽑고 신하들은 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했고 백성들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태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성리학과 유교는 다른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리학은 조선의 건국 세력이었던 신진서대부가 관심을 두었던 학문입니다. 성리학은 유교의 한 갈래 중의 하나이고 인간의 본성이나 사물의 이치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이 이 학문의 바탕이 됩니다. 유교는 조선 사회가 중요시했던 학문으로 공자의 충과 효를 중심으로 하는 학문입니다. 한양에 유교 정신이 담겨있는 건축물들도 있습니다. 백성들이 유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양의 건축물에도 유교 정신을 담으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유교에서 강조하는 덕목인 인, 의, 예, 지, 신의 이름을 붙여서 한양의 궁궐과 도성의 사대문을 건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복궁이 있는데 이 경복궁은 왕이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서 만년 동안 큰 복을 누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흥인지문은 동쪽에 있는 문으로 인자함을 일으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돈이문은 서쪽에 있는 문이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숭례문은 남쪽 문이며 예의를 존중하면서 소중히 여기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 숙정문은 북쪽 문으로 지혜로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숙하고 조용하기를 원하는 의미로 숙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신각은 가운데라는 뜻을 가진 신이 보신각에 담겨 있습니다.